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16강까지는 음영 표현에 관한 거리감, 그럼 뭐 날씨, 뭐 질감 표현에 관한 것들이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정,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포즈에 관한 것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정 이야기인데요. 표정은 저도 그릴 때 뭐 거울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보통 그릴 때 보면 작가님들 뭐 화난 거, 제 얼굴도 화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인상 찡그리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 포즈에서 앞에 했던 거에서 한번 보면요. 앞에 수업했던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도를 짰었는데 여기서 좀 그래도 표정이라든지 포즈가 나올 만한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포즈들을. 자, 포즈하고 표정을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포즈, 자, 예를 들었어요. 자, 봅시다요. 이제 제가 바로 하나를 주르륵 그리면요. 자, 앞에서 한 번씩 언급했는데요. 어깨와 골반이 많이 틀어지면 많이 틀어질수록요. 그게 다이나믹한 포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요 포즈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 라인과 골반 라인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완전하게. 그죠? 완전 반대로 딱 틀어져 있는데 이걸 입체각으로 한번 보면요. 얼굴. 턱면이 확실하게 보이고 코 밑면도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목. 그 다음 가슴. 가슴이 그 다음 배. 그 다음 골반. 그래서 중심 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동이 있어요. 그리고 발. 이거는
완전 앞도 아니고 약간 벌어져서 돼 있죠. 그죠? 허벅지가. 그리고 발바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허벅지는 뒤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죠? 팔은 앞쪽으로 나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되고. 자, 손은 거의 정면성을 보고 있죠. 손가락 하나, 그 다음에 손가락 둘, 손가락 셋, 그 다음에 요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얘는 안 보이는 데를 하면은 왼 뒤로 뺐다가 요거는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의 정면선. 이 정면선들은 다들 좀 그리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잘 그려 놓으면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뭔가 손을 잘 그린 사람처럼 보여요. 자, 요거죠. 요 포즈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돌린다고 하세요. 그러면 만약 위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리고 안 보이는 각도들 보시고 목,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가 있죠. 어깨가 오르고 그 다음에 배가, 그 다음에 골반이, 그리고 이쪽 팔이,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서, 그 다음에 여기는 손등이 많이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정면 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뒷팔은 뒤로 밀려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정면 쪽으로 봅니다. 자, 허벅지는 일로 뻗은 게 아니라 약간 열로, 정면으로 뻗은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뻗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허벅지, 자, 허벅지, 안 보이는 허벅지, 뒤꿈치, 이런 느낌이에요. 위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포즈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체 이해도라든지 관찰된 이미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좀 자연스러운 포즈를 그리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조합되는 느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캐치해서 거기서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만약 요거를 내가 사진으로 봤다, 사진으로 내가 그려봤다, 사진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연습하는 방법이 요걸 한번 접어 놓고요, 내가 얼만큼 기억하는를 한번 보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딱 해보면은 한 금방, 그래도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렸으면 한 70%, 80%는 바로 그리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지나서도 또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릴 때는 또 거기다 추가시킨 거, 얼굴 각도를 약간 좀 틀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손동작을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복식을 좀 바꿔본다. 그래서 계속 응용되면서 그거로 내 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도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칫대기라는 훈련들도 있었고 막 이런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막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해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럴 거 할 것 같으면은 크로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포즈, 좀 잼난 포즈들 여기 동작에서 보면은
뭔가를 물가에서 놀 만한 것들 포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목까지 잠겨 있고 물이 쫙 같이 튀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쫙.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만한 다른 포즈. 얘가 여기에 대응할 얘가 요런 포즈로 뭔가를 장난을 치고 도망가는 느낌이다. "에이 나 잡아 봐라."든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반응할 만한 포즈를 배에서 보면은 잡으러 오는 거겠죠. "야 거기 서라." 여기도 눈높이가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그죠? 발바닥 면이나 턱면들 이런 것들 돌아가는 면들도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는 포즈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턱면들이 보이고요. 턱면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손.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어깨 돌아가는 면. 자, 여기는 반대편 손. 그죠? 그다음에 자, 앞으로 나온 발. 그리고 뒤로 빠진 발. 그리고 뒤로 빠진 발. 거리감 때문에 약간 작아져. 그러면 요것도 입체로 한번 보면요. 자, 얼굴, 그죠? 각도, 시선 마주치는 턱면, 그다음에 가려져 있지만은 목, 그다음에 가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슴, 그다음 배, 그다음 골반이 반대로 꺾여 있어요. 그죠? 이 앞발이 나와 있어요. 배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자, 뒤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리고 손등, 팔, 그죠? 그리고 앞쪽 허벅지, 그리고 뒤쪽 빠지는 발, 앞쪽으로 나오는 다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발바닥면이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뒤로 빠지는 발. 자, 요거죠. 요거. 도형적으로 봤을 때. 이 느낌. 그래서 포즈를 처음에는 좀 간단한 포즈부터 연습하시는 게 좀, 만약 지하철 같은 데서 뭐 앉아서 크로키를 한다 그러면은, 자,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쭉. 참 정면 그리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체 그리기 해서. 정면은 잘 그려봤자 본전이에요. 자, 이렇게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보면은, 자, 정수리가 보이죠? 정수리 면이 보이고, 얼굴 각도. 그러니까 이 얼굴 각도. 제가 얼굴을 그릴 때 보면은요, 아마 이런 데서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보통 얼굴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많이 그리시죠? 이거 거의 많이 쓰실 텐데, 자, 만약 얼굴 하면은, 이거 뭐 십자선 긋기 놀이 아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기울기고 중심선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릴 때 이걸 그리지 않거든요. 저는 뭘 그리냐 그러면은, 아마 딱 보시면 이제 아실 테지만, 저 그릴 때 저는 우선 이마면을 먼저 봐요. 이마면이 이쪽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썹. 이거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이마면하고 같이. 그 다음 눈. 그 다음 코. 여기 이렇게 십자선 중심선을 쓰지 않았지만은 이 안으로는 써 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눈썹 라인을 보면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입. 입도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 면. 그리고 윗입술 두께를 잡으셔도 되고, 인중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쭉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쭉 돌아가면 여기에 귀가 땅 있고, 그죠? 이 광대뼈 라인이. 쫙, 이렇게 되고, 아랫입술 라인, 그 밑에 민 라인, 그 다음에 광대뼈가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하다가 턱면, 뒤통수 라인, 이렇게 돼요. 요걸 그리고 나머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쓰인 건,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들을 언제나 머릿속에 표시하면서 그런 라인들로 그려요. 십자선 라인을 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돌아가는 라인, 정수리, 이마, 눈, 광대뼈, 코, 저 코란다, 이게 귀, 이 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뽕상뽕상뽕상 있으니까는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마스크 그렸던 거죠. 그죠? 마스크. 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입체로 그려도 머릿속으로는 요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원체를.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들, 스케치, 언제나. 그리고, 자, 여기서는 윗면이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윗면이. 그죠? 그리고, 자, 정면 그릴 때는 어디가 하이라이트냐 그러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배 있는 부분. 그래서 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앞에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앉아있을 때 배나 골반의 위치, 골반이 서 있다거나 약간 뒤로 느긋하게 앉아서 골반이 앞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자세. 지금 자세는 서 있는 자세죠, 골반이. 그죠? 약간 이렇게 서 있는 자세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성이니까는 이쪽 골반 시작대가 골반보다 거의 비슷한 라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거의 비슷한 시작된 라인으로 맞추면 됩니다. 무릎, 무릎. 그 다음에 밑에 정강이. 여기도 밑에 정강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한번 꺾여서 이런 느낌. 요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측면에 돌린다 그러면은, 자, 고개가 완전 이렇게 숙은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갔어요. 그죠? 약간 옆으로. 그러면은 이렇다는 뜻이에요. 약간 옆으로. 목, 가슴, 배. 골반은 그대로 서 있죠. 골반. 그 다음에 허벅지, 허벅지, 종아리, 종아리. 그리고 여기에 가방이 올려져 있고요. 무릎 위에, 허벅지 위에.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정면을 보고 여러 각도에서 유추가 돼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되면은, 어떤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뒤에서는 이렇게 보이겠다. 뭐, 그게 있으면 고기가 어떻게 저쪽으로 돌아가겠다. 요 상황에 요 맞는 계속 요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즈는, 자,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애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요 이야기에 맞게, 만약 카톡에서 뭔가 나쁜 소식이 왔어요. 카톡, 보이스피싱이 왔다. 500만 원을 입금하시오. 500만 원? 그러면 옆에 손자가 쫙, 아까부터 계속 포켓몬 사달라면서, 와, 표정이, 할머니, 포켓몬 사주세요. 응? 그리고 할머니 쪽 안쪽으로 밀어서 팔을 뚝 잡고, 응? 할머니도 여기 옷 잡고 늘어지고, 여기도 턱 밑면이 약간 보이겠죠? 얘는 정면생에서 약간 삐뚤어진, 그죠?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얘는 여기 땅이 안 닿죠. 그래서 공중에 봉봉봉봉봉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밑창.
그래서 자석과 눌려지는 부분들, 신체는 부드럽기 때문에 눌려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면 훨씬 좋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할머니는 지금 500만 원 입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눈치도 모르는 아이가 지금 포켓몬 사 달라면서 지금 요 그럼 얘가 바당바당거리면서 얘랑 얘 관련돼 있는 표정도 이렇게 찡그리거나 이런 표정들. 지금 요거는 표정이 안 보여도요. 여기 만약 말칸이나 손동작이나 얘와의 관계 때문에 그죠? 감정이 어느 정도 이입이 되죠. '아 할머니 귀찮아하겠구나.' 아니면은 그죠? 그런 느낌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 얘가 발버둥 치다가 옆에 회사원 아저씨를 발로 찼다. 빠각. 그러면은 옆에 앉아 있던 아저씨의 반응. '뭐 이런 아이가 있나.' 자, 표정이 눈썹으로 뭐 안경이 가려져 있어도 그죠? 시선이 얘로. 콧잔등이 찌그러져도 되죠. 야, 입모양이 입꼬리가 내려갔다는 거는 벌써 좋은 표정이 아니죠. 그죠? 슬프거나 당혹스럽거나 뭔가 불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여름 더워 가지고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 요즘 뭐 지하철 타면 거의 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잡은 손들은 연습 많이 해 놓으시면은 좋죠. 그죠? 핸드폰 잡고 있는 손들은. 그래서 얘가 툭 치니까 놀래 가지고 "야 오늘 회사에서도 짜증나고 날씨도 더운데 지금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그래서 손은 자 핸드폰을 하고 있던 손 그리고 허리가 뒤로 꺾여서 뒤로 좌석 위치를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좌석 위치. 드드드락. 그러면 다리가 투둑 끄어 그리고 여기는 가방. 지금 이거 뭐냐 넥타이 라인만 봐도 배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좌석 그리고 그럼 여기도 신발이 거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구두 정장 구두. 이렇게 포즈들이 상황이나 표정들 변화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맞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소품들도 그렇고 손동작 하나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이 이야기에 맞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맞게 또 그려야 되고. 그래서 표정은
표정들은 보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화가 내면은 어떻게 돼요? 쫙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인다고. 그리고 눈도 그리고 주름이 잡혀서 이건 동물들도 똑같죠. 동물들도 어르렁거릴 때 보면 코가 길었던 게 짧아져요. 그죠? 짧아집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들이 룬라인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 코가 콧볼 여기 콧볼이라 그러나 여기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그리고 이마 미간도 잡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입술도 따라 올라가죠. 팔자주름 따라 올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야 이렇게 되면 동물하고 똑같이 이빨이 드러나게 됐어요. 예. 올라가면. 오면 문다 이 뜻이죠. 나그리네 완전히. 그리고 광대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귀도 바짝 뒤로 당겨지는 느낌. 뭐 귀까지야 뭐 그렇게가 근데 느낌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웃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몰렸던 게 옆으로 느슨하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눈도 우리가 반달 모양 눈. 눈 뜨고 웃을 수도 있고 그냥 살짝 미소 뜰 때 눈 뜨고도 이렇게 살짝 웃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많이 웃을 때는 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죠. 그리고 박장돼서 하하하 할 때도 코가 찡그려지죠. 그죠? 그런 것들 코 찡그려지죠. 자, 그러면은 입꼬리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하하하. 같이 이빨이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이빨 보이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도 근육이 눈 근육이 올라갑니다. 웃게 되는 거죠. 좀 얘는 여기로 중간으로 뭔가 쏠린다는 느낌. 그리고 또 슬프다. 그죠? 뭔가 걱정스럽다. 미간에 주름 펴라. 이거는 뭔가 지금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슬프거나 슬픈 드라마. 와, 최근에 진짜 와, 우리 우리들의 블루스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코도 약간 슬프기도 코도 약간 찡그러지기도 하죠. 이 팔자주름들 있죠. 여기에 나오는 팔자주름들은 이게 필요악인데 잘 쓰면은 참 예쁜데 잘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잘못 그려 놓으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 연령대가 어르신 분들 표현할 때 요런 팔자주름 잘못 넣으면 정말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쓰면은 참 좋은데 못 썼을 때 특히 만화체 그림에서는 너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데 일본 지브리 거 중에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젊어요. 젊은 한 스물 중층 초반 정도 되는 여자 주인공이 약간 사실풍이긴 하지만 거기서 요런 팔자주름 여기 광대뼈 주름 웃을 때라든지 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되게 늙어 보여요, 그 느낌이. 그런데도 거기서는 적시적소에 잘 썼던 것 같아요.
입술을 깨문다, 울음을 참는다거나 뭐 그럴 때, 그죠? 윗입술을 깨문다든지 아랫입술을 깨문다. 야, 귀도 우는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우는 연기 잘하시는 분들 보면 턱살도 드드드드 떨리죠. 막 그죠? 와, 나 그 연예인들 연기하시는 분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 그런 표정들. 약간 사실적인 표현인데 만화적인 거에서 보면 눈썹, 눈만 약간 이거 그리고 예, 옆에 눈물만 그려도 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약간 또 많이 하는 게, 야! 소리 지를 때 보면은, 소리 지르거나 뭐 고함 지를 때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눈 뜨고 고함 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런 거는 잘 없죠.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뭐냐. 눈 뜨고 재채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눈 뜨고 재채기 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는 좀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눈도 터지고 소리도 입도 막 커지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건데, 진짜 소리를 꽉 질렀다 했을 때는 "야, 너 죽인다. 너." 그때는 눈이 작아져야죠.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 "야." 주둥이도 쫙. 그리고 하악골이 완전히 거의 탈구될 정도로 뒤로 쫙 빠져나갑니다. 우와. 그리고 쫙 벌렸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쫙, 그 하악골이 뒤로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탈골돼서 밀려나는. 눈썹이 너무 올라갔네. 만화 짱구처럼 이렇게 쫙. 그래서 눈이 크게 꽉 소리 지르는 경우는 좀 불가능한 거다. 그죠? 그런 표정들을. 그래서 표정들은요, 뭐 딴 거 없어요. 거울 같은 것들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또 재미나는 표정도 있잖아요. 뭐 윙크한다거나, 뭐 한쪽 입술이 올라간다거나, 막 뭐 신 거를 먹었다거나, 그죠? 막 그럴 때 잘 포착하기 힘든 포즈들은 그런 재미나는 좋은 자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필요 없는 주름들은 좀 빼고, 특징이 되는 것도 눈썹의 움직임이라든지 입꼬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눈이 보이고 덜 보이고 막 이런 차이들 같은 것들 이용해서 포즈를, 표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런 표정도 어렵지만 솔직히 더 어려운 것들은 이런 포즈들이에요. 포즈들. 그죠? 포즈들. 한번 또 다른 것들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즈들. 아까 앞에 했던 그 뭐냐, 계곡 풍경에서, 자, 우리 물에 빠져 있는 아이 한번 봅시다. 물에 빠져 있는 아이. 자, 밑에서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눈동자 라인이 흰색이 조금 보이고 눈화 쪽을 쳐다보는 이런 느낌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코 밑면이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심각한 데가 아니라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귀, 돌아가는 면, 귀도, 이건 돌아가는 면과 그 다음에 광대뼈 면들 보시고, 반대편 귀, 물방울들, 물.
자, 그 다음에 아랫입술, 윗입술을 두께를 그리셔도 되고요.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 접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즈를 지금부터도 그릴 때 보면 그 포즈를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취해보기도 하고 해서, 아, 요런 포즈가 되는구나. 이렇게. 물방울들 주르르 흘러내려. 자, 이건 뒤로 빠지고 팔. 여기는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팔, 요 부분이죠. 골. 오, 자, 새끼, 손가락. 물방울들을 약간씩 그려주면 훨씬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요. 여기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나온 손. 그리고 여기는 접혀 있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에요. 배 부분 접혀 있고, 그 다음에 자, 발, 허벅지, 무릎, 정강이, 쫙, 장단지, 허벅지 안쪽 쭉 올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원이 돌아갑니다. 발 부분이 여기가 좀 에러가 났는데요. 이 부분 다시 들어가는 면들을 이렇게 됩니다. 약간 뒤로 밀렸어요. 쏘리. 그래서 거의 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보다 좀 더 누워있는 이게 너무 커졌다. 여기가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발 크기가 차이가 확연히 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물에 이렇게 빠져 있고 노출된 부위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에 노출 잠겨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누나의 포즈는 자 제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자 얼굴 여기 너무 누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세운다는 느낌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목이 완전히 꺾였는 느낌 그리고 이쪽이 들렸어요.
이쪽 뒷면은 안 보입니다. 넘어가는 면이니까 안 보이면 윗면이 안 보입니다. 가슴, 그다음에 여기 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골반, 그다음 자 여기 다리가 요쪽 다리가 자 단축법을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자 앞에 한 다리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단축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확연한 발 차이.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앞쪽에 있으니까 좀 그럼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 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는 다시 꺾여 들어가요.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나가는 그죠? 그리고 자 요런 느낌입니다. 좀 나라차기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위에서 누나 십장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누나는 자 누나는 아마 각도에서 보시면요. 표정이 재밌다는 표정이죠. 짓궂은 표정. 쿠쿠쿠쿠쿠쿠. 자, 동생 쪽하고 눈을 마주치고 챙기가 탁 돌아야 돼, 장난기가. 그래서 코라든지 이런데 찡긋거려도 상관없고. 눈도 동공 확장된 거죠. 자, 아하. 그리고 치아 돌아가. 치아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해골을 보면요. 해골 밑에서 보면 치아가 생각보다요. 깊게 돌아가요. 여기가 상당히 깊게 돌아가요. 사람에 따라 뭐 이빨 뭐 막 뻐드렁니 있고 막 진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벗겨 있는 데도 있지만 의외로 좁다라는 거예요. 입 안에서 돌아가는 면이. 그래서 이빨을 만화처럼 우리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보면은 이래 가지고 이빨 여기 가득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진 않아요. 그죠? 여기보다 더 훨씬 더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만화적인 표현에서는 괜찮다. 허용된다. 돌아가는 면들, 라인들 보시고요. 뭐 살이 좀 턱살이 좀 살집 있는 누나면은 턱 라인들이 좀 두툼하게 돌아갈 수도 있죠. 목, 그죠? 그다음에 자 카라나 뭐 면티를 입고 있거나 뭐 거기에 따라서 엄지손가락 밑면, 정면
손, 손, 손가락, 참, 손이란, 손가락. 그 다음 반대편 어깨, 여기도 정면상이 아마 강할 거예요. 쭉 하고, 앞으로 나오는 팔, 그 다음, 자, 여기는 이런 동그란 느낌이고, 이쪽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있으면요, 이쪽 손이 이쪽 뼈가 거의 일렬로 서 있고, 돌리면은 크로스가 되죠, 뼈가. 요 밑에 뼈는 요쪽 안쪽 뼈는 계속 밑으로 있는 거예요. 위에 뼈가 얹혀지죠. 위에 뼈. 밑에 뼈는 그대로 있고. 근데 손바닥 면이 지금 물을 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평평한 납작한 면이에요. 납작한 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인식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느낌이죠. 여기도 이렇게 평면적인 느낌. 여기는 동그란 느낌이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뜻은 여기는 손바닥 면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손가락, 특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 그릴 때요. 자, 요까지가 뼈가 있는 거예요. 요까지가 딱 시작되는. 여기 안에 여기 마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쪽 위에서는 요게 딱 보이지만요. 딱 잘라보면 여기서는 뼈가 시작되는 부분이 딱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딱 접히죠. 근데 두드러지는 거는 새끼손가락 쪽이에요. 딱 주름이 딱.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딱 나타나요. 네 개. 다른 거는 세 개인데요. 바깥에서 보면, 여기 안쪽에서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되지만, 새끼손가락만은 유일하게 많이 티가 나요. 안에 바깥으로 가장 노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안쪽에서, 위에서 보면 여기가 딱 꺾이는 데가 보이지만, 손바닥에 안에서는 봤을 때는 딱 여기입니다.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네 개.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접히는 라인이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골반 라인이 좀 더 넓게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딱 좋습니다. 요가 넓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나온 허벅지, 무릎. 그죠?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죠. 보송합뼈는. 계속 바깥쪽은 잘 접질러요. 이렇게. 진짜 발 접질리면 충격이다. 그죠? 으악! 빠드득. 꽉 이렇게 접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사회인 야구단들 하시는 분들 쫙 주말에 야구한다고 하다 슬라이딩 태클 하다가 스파이크에 발목 걸리면서 발목이 자기 발바닥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돼요. 응급실에 잘 실려오시죠. 빠지직 이렇게 자기 발바닥 볼 수 있죠. 꽉! 더 심하면은 오토바이 사고나 심하면 뼈를 돌출되는 경우도 있죠. 푸식. 발은요, 여러분들, 발 같은 경우는요, 손하고 약간 손도 우리 이렇게 정면 이렇게 딱 놓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손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쫙. 그래서 손이
모인다는, 얘네들은요, 모이거든요. 이렇게 모인다는 생각을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꼭지점을 향해서. 근데 유독 다른 놈이 있어요. 다른 노선 타는 놈이. 요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바깥으로 나가요. 그죠? 그리고, 자, 높이가 약간 요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의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동해가 산이 높고요. 저 서해 쪽으로 가서 완만해지죠. 그죠? 요런 단면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동해 쪽은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푹 타고 오다가 쭉 와가지고 비 추시네. 산맥이 높아가지고 쫙 이런 느낌이에요. 요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냈을 때 여기는 공기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공중이 떠 있죠. 딱 붙게 억지로 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편하게 놔두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떠요. 안쪽이. 그죠? 그리고 발리 보면요. 발도 비슷해요. 발도, 자, 보시면은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자,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은요, 측면에서 보면은, 자, 혼자, 야, 나는 하늘을 본다. 그래서 약간 하늘을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다른 발가락들은 하늘을 보는 것보다는 특히 새끼발가락은 땅을 보죠. 그래서 엄지발가락만 쭉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다 보여요.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보이는데 반대 안쪽에서 보면요. 엄지발가락에 가려가지고 이쪽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면을 뒤로 딱 봤을 때 보면, 뒤집었을 때 딱 보면은 새끼발가락. 거의 끝나는 뇌가 여기서부터가 엄지발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예쁜 발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요렇게 시작되면은 됩니다. 이런 팁들이 약간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굳이 뭐 아시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얘는 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약간 정면이나 밑을 향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새끼발가락은 거의 뭐 소멸각이죠. 안쪽으로 거의 붙어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동해 말대로 여기가 높고 여기는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고 여기는 극경사고요. 완만하게 떨어져. 그리고 안쪽이 복숭아뼈가 높고 바깥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뼈를 보면은 얘는 이 큰 정강이 뼈의 툭 마지막 끝나는 엔딩 라인이고 여기는 바깥에 뼈 두 개로 됐을 때 바깥쪽 뼈예요. 바깥쪽 뼈에 튀어나와 있는 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요. 자, 이렇게까지 된 거 밑에서 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를 도형화 보면요. 자, 얼굴 얘랑 시선을 마주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가슴. 좀 다이나믹하게 주려면 턱 라인하고 이 쇄골 라인이 서로 약간씩 좀 너무 정직하게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틀어주는 게 좀 묘미예요. 근데 기초하시는 분들은 이게 틀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정직하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배. 뒤로 뺐으니까 배는 윗면이 이렇게 안 들어가 일직선으로 들어가게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골반은 이런 느낌. 그죠? 배가 골반을 먹은 느낌으로 그리시면 딱 더 좋죠. 그리고
앞쪽으로 단축법 느낌으로 나오는 허벅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굵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이 당겨서 보는다. 그죠? 그런 경우는 지금 그렇진 않죠. 여기 돌아가는 면, 종아리. 그리고 반대편 허벅지는 약간 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각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팔. 여기 아픈 단축법처럼 짧아지는 느낌. 여기서는 좀 더 길이감을 좀 더 갖고 있는 느낌. 반대편도. 자, 여기보다는 옆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각도에서 얘는 짧고 얘는 좀 더 길어 보이죠. 딱 요거입니다. 그래서 중간 라인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중간 라인. 그렇게 많이 다이나믹하게. 근데 얘는 중간 라인들을 보면은요. 그죠? 얘는 어깨가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조금 덜 된 느낌들. 그래서 표정, 포즈들, 뭐 약간 인체의 약간 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정리하면서 17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